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584페이지 모의고사 3회에 부가가치세 관리 문제 여기서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과세매출 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제품을 공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자기압수표로 수령했습니다. 메인 매출 자료 입력하시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이런 문제 잘 하실 수 있죠? 자, 메인 매출 전표로 들어가서 4월 12일 날짜 입력하고 유형은 11번 과세매출 골프 모자 수량 400 단가 4만원 1600만원에 160만원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 고려산업이 되겠고 전자세금계산서는 우리가 발행해야 되니까 비워두고요. 분계는 수표로 수령했으니까 현금 분계하시면 되죠. 1번 현금. 자, 입금전표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 수금 제품 매출 그대로 두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회계 메뉴에 가가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를 간 다음에 4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로 엔터 하시고 여기 체크 하셔서 위에서 전자발행 확인 발행 해주시고 확인 그리고 위에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 하시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그리고 발행 확인 그리고 닫고 이것도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 조회하시게 되면은 이와 같이 만들어진다.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하게 하라고요. 자, 2번 문제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거래 문제입니다. 네. 자료 설명을 보면은 자료 1은 계약금을 수령한 후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다. 원재료 구입처의 파산으로 제품 납품이 지연되어 5월 20일에 유정산업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수령한 계약금은 현금으로 반환했습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전송하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입력 및 전송일자는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 관리 2번 문제에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문제가 나왔을 때 요 계약의 해제는 있잖아요. 계약의 해제. 요거는 분계를 잘 신경 써야 된다 그랬죠. 분계를 잘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5월 10일 메인 매출 전표로 보겠습니다. 5월 10일 거를 보게 되면은 계약금. 자, 분계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500만원에 50만원 요거를 어떻게 분계했냐면은 자, 50만원은 부가세 대급금. 그러면 이제 부가세 대급금에서 빼주는 분계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500만원은 제품 매출이 아니라 선수금이라는 부채로 잡았어요. 그래서 선수금에서 마이너스 되는 분계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금은 돌려줬으니까 차변의 현금에서 마이너스 시키면 되죠. 자, 그래서 전부 다 마이너스로 나중에 분계를 해주면 되는데 여기 이 선수금은 잘 확인하셔라 하는 겁니다. 잘 확인하셔야 돼요. 이 분계를 기억을 하시고 이제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자, 체크하시고 위에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수정사유는 계약의 해제 밑에서 확인하시고 자, 당초분 밑에 수정분이 있는데 수정분의 날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고사항을 눌러서 보도록 할게요. 자, 참고사항을 보시게 되면은
계약의 해제는 계약 해제일로 작성한다. 그래서 날짜를 여기다 5월 20일로 작성해야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계약 품명에서는 계약금 그 뒤에가 이게 계약금이 아니고 계약의 해제라고 이렇게 넣어주는 게 좋겠네요. 계약금이라고 놔둬서 뭐 문제가 틀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은 계약의 해제 이렇게 해주면 더 확실하겠죠. 자,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주고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월 20일 날짜로 날짜 고쳐가지고 분계를 확인해 보세요. 원래 분계가 혼합 분계였기 때문에 이것도 혼합 분계가 되어 있는데, 자, 부가세 예수금에서 마이너스 잘 되어 있죠. 제품 매출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선수금으로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는 차변에 101번 현금 마이너스로 입력하세요. 금액을 550만원. 탭키. 계약의 해제가 요 분계를 잘 맞춰주는 거, 요 부분이 좀 신경이 쓰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잘 완료했고요. 다음에 부가가치세 관리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입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료 그림으로 안 보여주고 7월 8일 날 에이스 가구에서 책상을 구입했는데 대표이사 개인적 사용으로 책상을 샀다는 거예요. 사무실에서 안 쓰고 집으로 가져갔다 이 말이죠. 8월 6일 날 현대자동차를 승용차를 고쳤군요.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를 수리했습니다.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죠. 예.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불공에 해당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수취거래예요. 그러면 54번 불공유형으로 입력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모든 거래는 외상이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하라. 자, 메인 매출 전표에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1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7월 8일 날짜로 입력해 볼까요? 메인 매출 전표 7월 8일 입력하시고 7월 8일. 자, 유형은 54번이죠. 54 불공. 사유. 첫 번째 거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선택하시고, 품명에는 책상이라고 쓰시고, 공급가액에다가 200만원 입력하시고, 거래처는 에이스 가구 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전자세금 1번. 분계는 혼합. 원재료가 아니고 가지급금. 그리고 가지급금의 거래처는 대표이사 김강남의 이름으로 거래처 코드를 바꿔주고요. 대변은 아까 자료 설명에서 봤을 때 모두 외상거래입니다 라고 했었어요. 모든 거래는 외상거래다. 그러면 미지급금으로 부채로 인식해야죠. 대변에 미지급금 253번 220만원. 탭키 눌러서 거래처는 에이스 가구가 되겠습니다.
자, 54번 불공 유형으로 하나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밑에 분계 이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고요. 다음에 8월 6일 8월 6일입니다. 유형은 이것도 54번이죠. 자, 불공개 사유는 뭐냐? 자동차를 수리했어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가 되겠군요. 3번. 그리고 선택. 자, 품명에는 승용차 수리 되겠고요. 수량 단가 지나가고 공급가액은 300만원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현대자동차 되겠고요. 현대자동차. 자, 전자세금 계산서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1번. 자, 분계는 이것도 혼합해 주시고요. 원재료가 아니고 자동차 수리한 거니까 차량 유지비로 바꿔 주시는데 이 차가 영업부 차입니다. 그러면 800번대가 돼야죠. 822번 차량 유지비가 된다는 겁니다. 822 차량 유지비. 자, 내려와서 대변에 미지급금이죠. 253번 미지급금 3300000이 되겠습니다. 자,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현대자동차가 된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현대자동차가 된다. 다음에 수행과제 2번을 보겠습니다. 23년도 제2기 애정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작성하시오 이랬습니다. 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어디서 작성하느냐 하면은 회계 메뉴에 가서 이 중간쯤에 있어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클릭하시고 2기 예정에 해당되는 기간은 여러분 아시죠? 7월부터 9월로 작성한다 이거죠. 자, 위에서 불러오기 한번 해줘야 되겠네요. 불러오기 그리고 확인. 자, 사업과 관련 없는 200만원,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300만원 모두 불러줬습니다. 저장 단추 눌러야 되겠죠? 위에서 저장, 예. 자, 이제 수행과제 3번입니다. 2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한 다음에 저장해주면 됩니다. 전체 메뉴에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하고 정기신고해서 엔터 하면은 이와 같이 작성이 되죠. 여기 불공제 내역 500만원에 50만원 16번에 반영이 된 걸 볼 수가 있고요. 저 위에서 저장하면 됩니다. 저장. 데이터가 저장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돼요. 저장 확인. 네, 세 번째 문제, 부가가치세 관리의 세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 뭐 어렵지 않은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이거는 조금 복잡해요. 회계 처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전자세금계산서 12월 2년 전 2020년 12월 7일 거 3년 전인가요? 네, 그런 거래가 있었고요. 자료 설명을 봅니다. 자료는 주식회사 미나리와의 2020년 거래 시에 발급했던 전자세금계산서이다. 2번. 주식회사 미나리의 채권 소멸 시효가 23년 12월 7일에
완성되어 전액 대손으로 확정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려고 한다. 네, 채권 소멸시효 완성이 법에 의해서 12월 7일로 완성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이것이 대손 확정일이 12월 7일이다. 이런 얘기 되겠죠. 날짜가 두 가지가 있으면 하나의 날짜 20년 12월 7일은 대손 기준일이 되는 것이고 23년 12월 7일은 대손 확정일이 되겠죠. 자, 수행과제 1번 보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대손 요건을 판단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네, 이거 작성할 수 있죠. 우리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 회계 메뉴에 가서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부가가치세 1번의 맨 밑에서 두 번째 있습니다. 들어가시고 2기 확정이죠. 그래서 2기 확정은 10월부터 12월로 작성을 하는 거고요. 자, 당초 공급일 2020 1207 대손 사유는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그랬죠. 채권 소멸 시효 소멸 6번 되겠네요. 대손 기준일, 네, 당초 공급일이 대손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대손 확정일 2023년 12월 07일이죠. 자, 대손 금액이 얼마일까요? 예, 부가세 포함한 외상 매출금 전체가 대손 금액이 됩니다. 그래야 대손 세액은 200만 원이라고 표시가 돼야 맞는 거고요. 코드, 거래 상대방의 거래처 코드입니다. 미나리에다가 했죠. 예, 코드에다가 미나리 검색을 해야 되겠죠. 주식회사 미나리. 근데 여기 상호가 꼭 지워져요. 타자를 해줍시다. 코드 코드 4000번. 거래 상대방의 상호는 주식회사 미나리.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저장 단추 없는 양식은 그냥 이대로 둬도 저장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수행과제 2번을 보면은 대손세액 및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네. 자, 대손세액 및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반영해서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여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적용하기로 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10,000원이 입력되어 있는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0월부터 12월까지로 기간을 입력하고 정기신고에서 엔터한 다음에 경감공제세액에 그 밖에 경감공제 여기에 10,000원이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54번에다가 10000 엔터. 이렇게 금액을 입력하고 엔터를 한번 쳐줘야 돼요. 그리고 닫으면 여기에 입력됩니다. 이대로 저장해 주시면 되죠. 저장 확인. 그러면 이제 수행과제 3번까지 됐습니다. 2번까지 됐습니다. 다음은 3번. 대손 확정일 12월 7일의 대손세액 공제 및 대손 채권에 대한 회계 처리를 입력하시오. 대손 처리 회계를 하라는 겁니다.
대손처리 회계. 그러면 이제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이 얼마겠어요? 2,200만 원이죠. 대변의 외상 매출금 2,200만 원. 그러면 이제 차변에 와야 될 게 대손세액 200만 원 예수금이죠.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 200만 원 우리가 대손세액에서 공제 받았기 때문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때문에 차변에 부채를 감소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이 얼마인가를 확인해 가지고 대손 충당금 얼마 이렇게 분개해 주고 모자라는 것은 대손 삼각비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모자랄지 안 모자랄지는 조회를 해봐야 알겠죠. 그래서 12월 7일 기준으로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하겠습니다.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7일 합계잔액 시산표 외상 매출금 밑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보니까 1,500만 원의 대손 충당금이 잔액이 있죠. 따라서 1,500만 원을 상계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손 처리 분계는 일반 전표에 해야 됩니다. 일반 전표로 가겠습니다. 대손 확정일 12월 7일 날짜로 입력하시고 날짜는 대변의 108번 거래처 미나리 금액은 2,200만 원 자산 감소시키고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200만 원 공제 받았으니까 부채에서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차변에 대손 충당금 외상매출금 코드가 108이니까 외상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은 109번 코드를 꼭 써야 되고요. 금액은 아까 확인한 금액 1,500만 원 이렇게 하게 되면은 500만 원이 밑에 부족하죠. 이것은 이제 비용 처리를 하면 됩니다. 대손이 났을 때 비용 처리하는 것은 대손 삼각비죠. 그래서 차변에 대손 삼각비 835번 쓰는 거죠. 금액은 500만 원. 네. 그래서 아마 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요 문제가 나왔을 때 이 마지막 일반 전표에다가 대손 처리 분개하는 거 여기 아마 가장 실수 아니면 해결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돼요. 연습 많이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실무 수행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11번부터 20번까지 실무 수행 평가 문제를 해보시고 답지 화면은 제가 꺼내 놓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는 근로소득 관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산이죠, 결산. 근로소득 관리가 아니고 결산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수동결산에 이런 문제를 출제했군요. 재고 실사 내역. 예. 자, 재고 실사를 했는데 원재료가 원재료는 변화가 없어요. 장부상 내역과 실사 내역이 똑같습니다. 자, 근데 제품을 보면은요. 장부상으로는 110개인데 실사를 해보니까 100개예요. 10개가 부족해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줄었어요. 자, 그런데 이 재고자산 감모 손실 350만 원이 이제 감소했는데 부족한데 이것은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이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감모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이거는 수동분계 사항인 거예요. 예, 수동분계 사항이고 나중에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할 때는 요 금액으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350만 원 이 부분만 수동분계, 즉 수동결산에 반영을 하면 된다. 자, 일반전표 12월 31일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939번이죠. 금액은 350만 원. 대변에 제품이죠. 제품이 감소했어요. 150번. 적요에다가 타계적으로 대체를 코드를 넣어줘야 됩니다. 8번. 네, 그래야 이것이 매출원가로 안 가고 영업의 비용으로만 빠지게 됩니다. 8번 타계적으로 대체 35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동분계 문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문제잖아요. 관리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삼각자료. 네, 요거는 이제 고정자산 등록을 하라는 얘기고요. 기말 재고자산 현황. 아까 그 위에 있는 표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실사 내역으로. 원재료는 2,200만원, 제품은 3,500만원, 실사 금액으로 입력하는 거예요. 자, 수행과제 1번 보겠습니다. 고정자산 등록에 입력하여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를 계산하고 결산에 반영하시오. 단 제시된 자산에 대해서만 상각하기로 한다. 그 다음에 2번은 결산을 완료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손익 대체분계를 하라 하는 것까지. 자, 그러면 먼저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해야 되겠죠. 전체 메뉴에 가서 고정자산 등록 코드, 여기 또 엔터 3번 치시고 계정에서 더블 클릭해서 소프트웨어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있습니다. 240번 확인. 코드는 5500. 자산은 위하고 회계 프로그램. 취득일은 2023 0701. 자, 단기에 취득했죠. 그렇기 때문에 4번 신규 취득 및 증가에다가 1,000만원 취득 금액을 입력합니다. 자, 쭉 내려가서 상각 방법 9번이죠. 상각 방법은 정액법이니까 1번 그대로 두시고 또 그 바로 밑에 내용 연수 여기다가 5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고정자산은 회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경비 구분은 800번대 그대로 두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감가상각 여기 20번에 회사 계상 상각비가 100만 원이잖아요. 요 100만 원 기억에다가 우리가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해당 칸을 찾아서 입력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일자는 1월부터 12월로 입력하시고, 자, 위에서부터 원재료는 기말 원재료 재고액에다가 2,200만원 입력하시고,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기말 제품 재고액이 있어요. 기말 제품 재고액에다가 3,500만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 감가상각비, 고정자산 상각비, 고정자산 상각비 아까 100만원 확인했죠. 여기 100만원. 이걸 어디다 입력하냐면 판매관리비로 내려와서 고정자산, 무형 고정자산 상각이라는 걸 찾아서 소프트웨어 여기에다가 100만원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할 내용은 다 입력한 겁니다. 그 소프트웨어 건하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자산, 원재료하고 제품 다 입력했죠. 위에서 점표 추가를 눌러서 추가해 주시고 예 확인. 그런 다음에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아니요 불러오시겠습니까? 에서는 이 아니요를 꼭 눌러주셔야 되고, 처분 예정일에다가 2024 0228, 처분 확정일에는 2023 0328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점표 추가 눌러주시고 일반 점표에 6건이 추가되었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결산 문제가 다 마무리가 됐죠. 예. 그래서 이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35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관리 문제로 같이 해볼게요. 네, 쉬었다 하겠습니다.